우리 잘 아시다시피 과거의 여러 연구에서 이제 population based study에서 심초음파를 이용해 유병률을 봤을 때 대략 0.2% 정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데이터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는 거의 모두 대부분이 이제 보험공단 데이터 또는 일부 센터의 데이터인데 2020년에 국내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분석했을 때 2016년 기준에 13,000명의 환자가 진단 코드를 갖고 있었고 유병률은 0.031%로 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은 미국의 보험공단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신기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인데 그래서 내셔널 데이터로 했을 때는 이 정도 프레벌런스다. 우리나라가 결코 적거나 많지는 않다. 진단이 덜 될 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큰 빅 레지스트리 중에 하나인 이런 거 약 4,000명 이상의 환자가 전 세계 7개 센터에서 인롤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화이트 페이션트와 블랙 페이션트 이제 인종에 따라 구분했을 때 블랙 페이션트가 좀 더 젊고 심부전 증상이 많고 반면에 이제 심방세동의 위험성은 좀 떨어지고 팔로업 했을 때는 심부전이 역시 많이 생기더라 해서 인종 간 차이를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아시안이라고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요. 2022년에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센터가 포함된 세계 센터의 멀티 센터 연구에서 약 3분의 1 정도가 아시안 페이션트였고 대부분 중국인이었는데 이때 두 개의 유럽 센터에 비해서 아시아 환자들은 나이가 좀 더 진단 당시 나이가 많고 에이피카 HCM이 눈에 띄게 흔하면서 LVOT obstruction은 많이 적더라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탈리티도 유럽 센터 환자들에 비해 더 높았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분명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역시 보험공단 데이터에서 보면 진단 당시의 나이를 보면 50에서 80세 사이는 거의 플랫2라서 대부분 중년 이후 노년기까지 꾸준히 진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역시 동등하게 미국의 보험공단 데이터를 이용했을 때 미국은 50대에 집중됐다가 빠르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서 우리가 확실히 진단 당시 나이는 좀 많다. 이거 해석에는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HCM이라는 게 알려지지가 오래되지가 않아서 이제서야 진단되는 환자들이 있지 않을까, 미래엔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여러 멀티센터 레지스트리 또는 내셔널 레지스트리를 봤을 때 유럽과 미국의 진단 당시 나이를 보면 약 40대 후반, 일본에 약 300여 명이 포함된 멀티센터 레지스트리를 보면 진단 당시 60대, 중국도 60세 정도, 그리고 이제 국내 보험공단 데이터는 나오진 않고요. 서울대와 삼성서울병원 데이터 멀티센터 코호트를 보면 역시 50대 후반으로 확실히 아시아인에서 진단 당시 나이가 많다. 그리고 보시면 심부전 증세가 서구에 비해서 많이 적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옵스트럭티브 피지올로지가 가장 눈에 띄는데요. 외국은 30%, 많게는 50%까지 보고되는데 우리나라는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이거는 진단 당시 나이처럼 바뀔 것이 아니라 뭔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에피컬 HCM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 이런 적극적인 치료도 훨씬 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AP 프레벌런스는 메타어널리시스에서는 약 22%라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보험공단 데이터 13,000명을 보면 25%로 약간 많아 보입니다. 서울대와 삼성의 이제 멀티센터 코호트를 보면 진단 당시에 AP 프레벌런스는 17%로 좀 적어 보이는데 팔로업을 하다 보면은 몇 명이 더 붙어서 결국 25%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는 좀 적은데 이게 집을 잃어버린 약 10,000여 명의 환자들은 얼마나 특성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지는 이제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팔로업을 하다가 생기는 뉴온셋 AFib의 경우에는 미국의 유명한 그룹에서의 약 10년간의 팔로업을 해보면 AFib 17%에서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험공단 데이터를 보면 무려 연간 5%입니다. 이것도 거짓된 정보일 리는 없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많은 센터 또는 부정맥 팀에서 팔로업하는 환자들의 추이가 궁금해지는 자료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의 자료를 보면 10년간 AFib 발생률은 약 15% 정도로 외국과 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이피컬 HCM이 눈에 띄는 특성인데요. 2003년도에 마론 유명하신 분이 이제 일본과 연합해 분석한 걸 따르면 일본 환자들은 에이피컬 HCM이 15%다. US는 3%밖에 안 된다. 이미 차이가 많다는 걸 보고하였고 삼성서울병원 데이터를 봐도 약 24%로 상당히 많고
2000년 중반 아산병원에 300명의 HCM 환자들 보면 30%나 됩니다. 그래서 에이피컬 HCM이 서구에선 신경 안 쓸지 모르지만 저희가 연구하거나 환자를 볼 때는 반드시 생각해야 될 라지 파퓰레이션이라고 보여집니다. 모탈리티도 좀 차이가 났는데요. 이거는 2022년에 우리나라 보험공단 데이터 김영환 교수님이 분석해서 발표하셨는데 올코스 모탈리티는 HCM 환자의 경우에 연간 약 1.9% 정도인데 이제 미국에서는 벌써 HCM 환자라고 더 하이어 모탈리티 갖는 게 아니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애뉴얼 모탈리티가 0.5%에 불과해서 제네럴 파퓰레이션에 거의 근접하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훨씬 적죠. 역시 저기 삼성 서울병원 데이터를 보시면 10년간 11% 정도로 조금 더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치료 방식의 차이일지 센터에 리퍼럴 바이어스가 있을지 궁금해지는 자료입니다. 이제 모탈리티에는 서든 카디악 데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19년에 서울대와 삼성서울병원 데이터를 해서 유럽의 ESD 서든 카디악 데스 리스크 스코어를 대입해 봤을 때 잘 로우 리스크 그리고 인터미디에이트 하이 리스크가 잘 구분된다는 것을 보고하였고 이건 뭐 예견된 결과지만 놀라운 점은 총 16건의 서든 카디악 데스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7명의 환자가 로우 리스크 그룹에서 발생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센시티비티가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ESD 리스크 스코어를 그대로 우리나라 사람에게 적용하면 충분히 많은 환자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남은 연구였고 2020년 기준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 ICD 적응증을 대입하면 삼성서울병원 기준으로 약 50%의 환자가 적응증에 해당하게 돼서 이거는 또 너무하다. 그래서 과연 적용하는 게 맞겠느냐. 그래서 또 중국의 자료를 보면은 511명을 보면 유럽 ESC 스코어를 적용했을 때는 이렇게인데 실제 팔로업 해보니 이렇게 높다. ESC는 중국인한테는 좀 언더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 같다. 반대로 AHA 리스크 스코어를 대입해 보면은 너무 많다. 이거는 단회화되는 거 아니냐. 역시 같은 의문을 갖게 되고요. 반면에 미국에서는 우리 게 최고다. 그래서 ICD를 적극적으로 넣었을 때 대부분의 이벤트는 ICD 넣은 사람한테 생기지 넣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안 생기더라. 결국에는 일반 제네럴 파퓰레이션과 비슷한 모탈리티를 달성할 수 있겠다. 하고 약간 다른 결과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미국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ICD를 넣기 때문에 거의 20% 30%에 달합니다. 또 이제 유럽, 아시아, 미국을 망라하는 월드와이드 페이션트 3,700명을 봤을 때 유럽에서 ESC 스코어를 이제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을 했는데 보시면 로우 리스크로 71%, 하이 리스크 14%가 배정이 됩니다. 이 환자들의 5년 서든 카디악 데스는 잘 이렇게 예쁘게 잘 예측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이 스코어를 사용하면은 효과적으로 서든 카디악 데스를 예측할 수 있다 하는데 역시 삼성서울병원 서울대 데이터를 이용한 같은 분석에서는 똑같은 ESC 리스크를 적용했을 때 로우 리스크가 84%나 됩니다. 다 일로 가게 돼서 많은 이 중에서 무시할 수 없는 환자들이 서든 카디악 데스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 너무 적고요. 과연 외국의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진단 트렌드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한국인만의 스코어가 필요한지가 꼭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철 교수님 말씀에 따라 최대한 진행을 해봤는데 만족스러우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아시아 사람들 데이터가 많이 부족합니다. 국내에서도 일부 이제 센터에서 데이터만 공개를 하고 있고요. 서든 카디악 데스 리스크 팩터를 비롯해 많은 면이 다른 것 같다. 특히 에이피컬 HCM, 엘비어티 옵스트럭션, 나이 등이 많이 달랐고 이거는 서든 카디악 데스 리스크 자체가 다른 프로파일 또는 메커니즘을 갖는 것이 메커니즘까지는 아니겠지만은 다른 이런 구조를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우리나라에서 로스된 10,000명 그리고 아직 진단되지 못한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우리가 이제 힘을 합치면 내셔널와이드 레지스트리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